7일 평일 위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어 세 자릿수가 된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똑같은 집회를 놔두고 재판부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 국민들을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예, 9월의 첫날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이 판사 이름을 딴 이른바 방모판사 금지법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려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직 판사를 포함해서 법관들의 반발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예결의 모습부터 좀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집회를 놔두고 재판부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결정문들을 전부 읽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금의 법제화에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차분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국회에 나온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당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도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백혈원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당시에 10개 단체가 일단 집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다 금지를 했죠. 예. 이것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했는데 10개 집회 중에서 2개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2개 단체는 전 집회에서 예를 들어서 방역을 철저히 했고 그런 데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판사가 이 2개 집회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시면요. 당시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어떤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잘 잡혀가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영화 쿠폰 50만 장을 다 돌렸어요. 각 부처별로 쿠폰 발행을 다 했습니다. 소비 진작하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자,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쿠폰 발행 등 여러 사회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모든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법리에 따라서 일단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막을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행정부에 있습니다. 자, 법원이 판단하면 이 집회에 대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 책임은 경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한 게 경찰이에요. 그러면 지금 백혜란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왜 재판부, 사법부한테 왜 허가를 해줬냐? 이걸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당시에 행정부는 가만 놔뒀습니까? 행정부는 왜 못 막았습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질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법부가 정무적 판단까지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 아닌가.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코로나 문제가 행정부에서 어떤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가장 강하게 이 해당 판사를 비판했던 이원욱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 국민들을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위해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어젯밤부터 현직 부장 판사의 글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 제공자도 자꾸 늘어난다. 이런 와중에
곁들여서 어느 판사가 부록으로 문매를 맞는 모습이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의심은 무리하게 판사 이름을 넣어서 위헌적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이게 지금 판사 겁죽이다. 현재 부장판사 얘기인데 이준석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떤 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개별 사건에 영향받기보다는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사령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다 굉장히 지금 뭐 박모 판사에 대해 가지고 망신주기식 이런 입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가요 만약 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야당에서 거꾸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비서를 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 만들겠다. 뭐 이러면 이거는 망신주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절대 야당은 그런 입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입법에다 이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거기다 대고 김현미 방지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국토부 장관의 권리를 제약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방지법 만들겠다. 이성윤 방지법 만들겠다. 이러고 다니는 순간부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당이 사실상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면서 사실 선거 때 좀 어떤 이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문명적인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여기 화면에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법관들의 반발도 좀 있어서요. 왜 방역 실패를 당시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에 다 몰고 가느냐. 희생양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또 하나 이게 이름을 왜 그렇게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법의 내용 이름이 뭐냐면 집회 시위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집시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판사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집시법 같은 경우도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이나 감염병 관련해서 집회가 있을 때는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왜 자꾸 그 판사 이름을 앞에 붙이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과정에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판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감염병이나 방역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만약 허용됐을 때 어떤 다른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고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될 문제를 왜 자꾸 이게 판사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저는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예. 그 결정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특별한 판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그거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여당이 지금 초기 방역 실패 책임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일부 판사에게. 그 법관 논리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동의를 안 하냐면 이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서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그런 판결을 하신 것에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린 것 자체는 사법부의 독립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예.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방역 실패가 판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관들은 이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얘기 저희 흐름도 뉴스탑10이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퍼지느냐 아니면 막아내느냐 이번 한 주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부터 지난 주말부터 일상을 잠시 포기하면서 확진자 발생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조금씩은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누적 환자가 2만 명을 돌파하고 중증 환자는 연일 급증하면서 이제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22명으로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중과 중증 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는 이렇게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초반보다 조금 달라진 양상이 전파력이 뭐 6배에서 10배 정도 강해졌다는 연구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도 나오고 가족 간의 감염이 바이러스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고령자들이 더 많이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병상 중환자는 격리병상이 많지가 않고. 저 분석처럼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그래픽이라도 잘 나와 있는데 불과 2주 만에 중증 환자가 11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8월 18일에는 중증 환자 9명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100명을 초과해서 104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사이에 중증 환자의 숫자가 25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병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중환자 병상 부족 경고가 벌써부터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에서 지난주부터 지금 중증 치료 병상 44병상을 확보했지만 이게 병상도 필요합니다만 해당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공의나 의사협회 파업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상과 인력이 동시에 부족해지는 현상, 이렇게 되면 고령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망의 위험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팔짱을 끼고 지금 전공의나 이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중환자실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전국 곳곳에서 좀 걱정스러울 만한 확진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최 교수님.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투수 신정락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집단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데 2군 경기 지금 취소될 정도로 주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군 그 경기는 모두 다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정락 선수가 25일, 26일 날 서산 구장에서 LG 2군 선수들과 경기를 했어요. 맞아요. 거기서 2명과 접촉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2명하고 이 2명이 또 같이 룸을 쓰는 룸메이트가 2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은 LG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LG에서는 지금 LG 2군 선수 모두 다 진단을 받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하나 이글스에 있는 2군 선수는 모두 다 접촉한 사람 40명을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서 거긴 다행인데 LG 쪽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혹시라도 확산이 되면 또 다른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2군 경기 퓨처스 리그인데요. 퓨처스 리그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로스포츠 첫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또 집단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걱정도 되고요. 방역 당국은요, 사실 고통스럽더라도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짧고 굵게 끝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 광화문 모습인데 북적이던 점심시간 평상시와 달리 조용하고 식당들의 모습도 꽤 한산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 당연한 일상도 잠시 포기하자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 이제 감염병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누구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잘 실천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실천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도루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휴가 좀 끝나고 지금 해수욕장들이 다 일찍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미 3, 4호로 지금 시민들이 가서 저렇게 자율적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또 저기에는 또 마스크를 제대로 안 낀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9시에 모든 식당들이 다 문을 닫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 젊은 분들이 이게 지금 한강 그 변해라든지 이런 데 가서 2차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 또 마스크도 끼지 않고 또 지금 또 편의점 같은 데 앞쪽에 앉아서 앞에 있는 좌석에 앉아서 또 맥주도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빈틈을 노려서 사각지대에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와서 즐기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분들은 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조금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는 이 상황을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보시면요. 정말 이번 주는요. 정말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알바생들, 알바 다 떨어졌죠. 지금 손님들 없죠. 지금 맛집이라고 하는 손님 몰리는데도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다 보니 정말 이번 주만큼은 정말 나 하나의 어떤 걸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맞아요. 더욱더 동참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 일부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요.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무 착용 예외 사항으로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일명 코를 좀 내놓고 쓰는 코스크라든지, 쓴 채 많지 않은 턱스크라든지, 이런 거 집중 서울시가 단독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우선 경각심을 좀 일깨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턱스크야 당연히 코와 입을 다 가리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코를 노출시키게 되면요.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입보다는 코를 통해서 더 많이 감염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통해 콧가시 반드시 가리는 착용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리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또는 일찍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닫지만 술자리를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할 때 이 음식물 섭취하거나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나머지는 다시 써야 됩니다.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스크를 내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방침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 주변에 가게에 사람도 없지만 혹여 벗을 때 썼다가 먹고 다시 쓰고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일주일 정도는 아예 바깥에서의 취식이나 이런 걸 금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버리고 짧고 굵게 더 끝내버리는 게 낫지 이 기준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해서 지키기도 힘들고 단속도 힘들다. 그리고 방역의 효과도 완전히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분을 당국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청에 어느 마스크 쓰시겠습니까? 라는 포스터도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경각심 차원에서 메시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